네, 안녕하세요.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입니다. 네, 그 오늘부터는 제가 어, 이 얼굴을 공개하고 예,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 또 이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또 예의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얼굴 공개하기로 했고, 뭐 지금 유튜브나 제 네이버 채널, 블로그 채널에 그 구독자도 지금 블로그 채널은 뭐 거의 한 300명 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100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얼굴을 내놓고 예,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예의인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얼굴을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레이싱 드론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조종기와 수신기 또 그리고 수신기와 이제 FC 간에 이제 쓰이는 프로토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프로토콜이 상당히 많은데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좀 뭔가 이 용어부터 일단 어렵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건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일종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도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한국말을 하지만 외국 사람 뭐 미국 사람을 만난다든지 영어권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또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또 뭐 이탈리아 사람들끼리는 또 이태리어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듯이 이 장치들 간 그러니까 전자제품들 또 그리고 이제 무선 주파수를 쓴다든지 전파를 쓰는 또 그리고 컴퓨터에서 쓰는 그런 CPU들끼리의 서로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런 장치들 간에 쓰이는 언어의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보내는 측의 언어와 받는 측의 언어가 같아야 서로 이제 그 데이터가 해독이 되고 적절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이싱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RC의 이제 모든 제품에서 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은 크게 보면 RX와 TX 프로토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RX 프로토콜은 뭐냐면 이제 수신기와 FC 간의 프로토콜을 RX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기와 FC의 프로토콜은 말하자면 이제 수신기에서 이제 조종기를 통해서 받은 신호를 FC 쪽에다가 주로 보내주는 신호가 되겠죠. 조종기의 어떤 조종기에서 보낸 조종 시그널을 FC 쪽에 보내주는 이제 그런 커맨드가 되겠고요. TX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종기 쪽에서 수신기 쪽에다가 어떤 전파를 시그널을 보내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텔레메트리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텔레메트리는 TX입니다. 그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수신기가
조종기에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주는 프로토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TX 프로토콜인데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FC에서도 이제 그 조종기 쪽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줘야 이제 수신기가 이 조종기에 그 어떤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종기 수신기 아니 그 FC 쪽에서도 그 TX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UART 포트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뭐 이미 다 보셨겠지만 보시면 거기 이제 RX 포트가 있고 TX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X는 수신기를 통해서 받는 시그널을 받는 쪽의 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TX는 보내주는 프로토콜이다. 보내주는 시그널을 거기에 실어서 보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받는 프로토콜을 RX, 보내주는 프로토콜을 T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첫 번째로 RX 프로토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X 프로토콜은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요. 크게 보면 유니버셜 프로토콜이 있고 또 이제 브랜드 디펜디드한 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니버셜 프로토콜은 범용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모든 장치가 그 공통된 표준에 의해서 어떤 국제 표준이라든지 이미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이미 선점한 큰 이제 브랜드가 먼저 이렇게 표준을 정의해 놓고 니들 다 따라와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토콜이 전체적인 그 대부분의 장치에서 공용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유니버셜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브랜드 프로토콜은 그 어떤 이제 특정 브랜드 말하자면 뭐 스펙트럼 아니면 프리스카이 뭐 프라이스카이 뭐 도시바가 아니라 후타바 뭐 이런 데에서 그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들만 쓰겠다라고 만든 이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오픈 프로토콜이냐 클로즈 프로토콜이냐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과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프로토콜을 먼저 살펴보면 이 유니버셜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게 이제 PWM 프로토콜입니다. 이건 아주 뭐 모터 쪽에 대부분 다 이 PWM을 쓰죠. 모터나 서버 이런 쪽에 다 이 PWM 지금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 PPM도 많이 씁니다. PPM도 아날로그 프로토콜은 많이 쓰고 PCM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거 좀 덜 쓰이는데 좀 비싸서 이제 좀 덜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SPI RX라고 요거는 그 프리스카이하고 어디하고 만들었나? 프리스카이하고 어디하고 하여튼 공동으로다가 만든 이게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SPI는 그 MCU 내부의 프로토콜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UART를 안 쓰고 전체적으로 다 SPI 프로토콜을 써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요. 좀 이게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게 많아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프로토콜을 RX 프로토콜을 보면요, 상당히 많죠. 여기선 S버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후타바에서 만든 그 S버스 프로토콜이고요. 요즘은 이제 후타바에서 만들었는데 마치 이제 프리스카이가 자기네들 거인 양 이렇게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오픈했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이고 S버스는 인버터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만들 적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거꾸로 만드는 기질이 있는지, 하여튼 거꾸로 가는 기질이 있는지 시그널 거꾸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친절하게 보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거꾸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콜이 언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에 보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뭐 I am Tom 뭐 이렇게 할 적에
나는 입니다. 이렇게 입니다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적에 그 동사가 먼저 나오느냐, 그 목적어가 먼저 나오느냐,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 목적어 형용사부 이런 게 먼저 나오죠. 예, 이게 먼저 나오고 동사 맨 끝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순의 차이인 것처럼 에스퍼스는 인버트 프로토콜이어서 예, 거꾸로 갑니다. 예, 다른 시그널하고 틀려서.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인버트 핵을 한다 뭐 말이 많은데 예, 알고 나면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버스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플라이스카이에서 만든 프로토콜이고요. 이 플라이스카이 제품에서는 이제 아이버스 쓰는데 아이버스도 그 상당히 이 플라이스카이 제품이 그 수신기 리스폰스도 좋고 예, 좀 프로토콜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플라이스카이에서만 쓰고 그리고 이제 엑스버스 그 JR에서 만든 거 MSP는 사실 이제 멀티위에서 이제 그 만든 시리얼 전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얼 케이블 RS232C 같은 이제 시리얼 케이블을 쓰는 프로토콜인데 우리가 이제 그 FC 설정할 때 보면 베타플라이트에서 이제 USB 포트 꼽힌데 제일 위에가 그 MSP라고 나오죠. 베타플라이트에서. 그래서 그 MSP를 그 이제 멀티위에서 만든 겁니다. 예, 멀티위 거기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썸D가 있고요. 예, 그라프라에서 만든 그 썸H 비슷한 건데 썸D가 이제 조금 더 개선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CRSF 이게 이제 크로스파이어 TBS에서 야심차게 만든 자기들이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송수신 그 라인 그 하고 그 텔레메트리하고 같은 라인으로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도 이제 그런 방식인데요. DSM이나 뭐 DSMX 뭐 이런 프로토콜이 보면 이제 텔레메트리가 같이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RX 이제 프로토콜이 보면 이제 우리 S버스는 텔레메트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퍼스를 쓰면서 텔레메트리를 쓰려면 이제 에스포트라는 스마트 포트 케이블을 별도로 따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개가 텔레메트리 나눠져서 가는데 그 이제 그 크로스파이어나 스펙트럼의 DSMX 같은 경우에는 텔레메트리가 같이 갑니다. 한 라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간단하죠. 예, 구성이 쉽고 간단하고 그 F포트라는 게 이제 그래서 프리스카이도 이거 우리도 그런 거 만들 수 있다. 그 니들만 뭐 텔레메트리하고 그 컨트롤 시그널하고 같이 보내느냐? 우리도 텔레메트리 같이 보낼 수 있어. 그래 우선이 그 프리스카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긴 그러니까 베타플라이트에 이제 개발자를 꼬셔가지고 같이 만들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베타플라이트 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 그래갖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F포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F포트가 이제 만든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서 제품에 아직 다 이렇게 좀 제품마다 특성을 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고 또 이제 설정을 그 CRI에서 이제 그 F포트를 온 시켜줘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그 기능들이 있고 하니까 좀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라인 몇 개 쳐주면 코맨드 몇 개 쳐주면 되긴 되는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F포트는 또 이제 프리스카이 프로토콜인데 또 얘는 또 인버트가 아닙니다. 인버트 프로토콜이 아니어서 그냥 연결하면 되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막 이렇게 헷갈려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싱 드론이나 비행기 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 막 헷갈리고 이러니까 그냥 F포트는 새로 나온 거고 뭐는 머리 아파 그래서 요새 좀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해보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PWM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PWM은 이게 Pulse with 모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진폭 변조 방식. 그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그 모든 전파는 이제 파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동인데 이 파동에
그 진폭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그 이제 그 출력에 이제 뭐 모타의 이제 출력값 같은 것을 이렇게 줄 적에 이렇게 보면은 그 스틱을 우리가 이제 조종기에 스틱을 이렇게 쭉 올리면은 그 스틱 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틱 값은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을 적에 그 곡선의 데이터를 그 보내줄 적에 그 1초에 이제 뭐 20MHz나 뭐 이렇게 예, 그걸 이제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그 구간의 그 진폭 그 데이터를 진폭으로 바꿔서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폭이 짧으면은 이게 낮은 지금 출력 낮은 데이터 값이고 진폭이 넓어지면 높은 데이터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출력을 스로틀을 내가 딱 끝까지 올렸어. 제일 끝까지. 그러면 이제 진폭이 쫙 늘어나서 가는 거고 스로틀을 내리면 진폭이 짧아져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보내주는데요. 이 PWM이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라디오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고정익 비행기에서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뭐 저희 그 드론에서도 뭐 다 이거는 이제 ESC에서 모터 구동할 적에는 다 PWM으로다가 사용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PWM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그 선에 하나의 채널 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제 RC 리시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RC 리시버에 예, 그 이제 RC 리시버에 보면은 그 리시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RC 수신기에서 이제 전파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 FC한테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S버스 같은 거 쓸 적에는 S버스 한 라인만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납땜하면 되는데 얘는 모터가 4개면 4개 모터에 이렇게 다 하나씩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레이싱 드론 할 때 베타 플라이트에서 설정을 해보셨겠으면 아시지만 그 채널을 보통 한 기본이 이제 4개 써야 되고 아밍 하려면 5개 이제 하나 더 써야 되고 예, 그냥 기본 최소한 5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5개를 쓰려면 라인이 여기 5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원선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야 되고 그 5개의 채널에 필요한 5개의 채널을 FC에 각각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선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PWM은 사실 많이 쓰이지 않고요. 요즘 그래서 이제 S버스나 이제 PPM으로다가 가는 겁니다. PPM은 이제 PWM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개선을 해서 얘는 이제 펄스 포지션을 변조해서 이제 그 실어보내는 그 방식의 그 프로토콜입니다. 얘도 이제 아날로그 프로토콜인데요. 마치 이제 디지털 방식처럼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얼하게 이제 그 데이터 값을 펄스 포지셔닝의 값을 찍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주고요. 얘는 이제 PWM보다 이제 개선된 게 그 이제 한 라인에 여러 개의 채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버스 같이 그렇게 이제 한 라인에 여러 개의 채널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 PPM 쓰지 왜 S버스 쓰느냐? 근데 이제 속도가 느립니다. 예, 속도가 느려서 이제 PPM은 우리가 이제 고정익 같은 거, 예, 그뭐 글라이더나 슬슬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하늘에서 한참 떠갖고 밥 먹으면서 날려도 되는 예, 그런 것들 날릴 적에는 뭐 PPM은 괜찮은데 엄청 빨리 돌아다니는 우리 레이싱 드론에서는 PPM은 못 씁니다. 예, 그래서 요즘 많이 쓰고 있지 않고요. PCM도 이제 그 PPM을 또 개선해서 나온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아날로그 방식인데요. 이 펄스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듈레이션에 따르면 이건 다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예, 진폭 아날로그가 이제 진폭 갖고 하는 거니까요. 예, 전파의 진폭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얘도 이제 ppm을 더 개선해서 예, 만든 건데요. 그 얘는 이제 그 마치 이제 그 진, 이, 얘는 이제 진짜로 이제 그 디지털 방식처럼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페리티 보정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오류 시그널도 자기가 디텍션해서 커렉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얘도 좀 장치가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집니다. 예, 그래서 기계가 그 수신기가 커지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ppm에다가 컨버터를 달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 신호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 좀 복잡해서 사실 이제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여기 그 내용이 몇 개 또 들어갔네요. 예, PCM. 네, 죄송합니다. 장표가 이게 앞에 걸 카피하다 보니까 PCM 예, 요게 이제 PCM입니다. 예, 후타바의 PCM 예, 1024 예, 이런 수신기가 예, 있습니다. 요즘 이게 PCM을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PCM 뭐 드론에서는 거의 안 쓰고요. 예, 비행기에서는 쓰이는데 PCM이라는 게 있다. 일단 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리얼 프로토콜은 이제 UART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UART를 이제 쓰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디지털 방식의 그 수신기와 FC 간의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방식은 다 시리얼 프로토콜입니다. 예, 패러럴 프로토콜은 지금 거의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리얼 프로토콜로다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S버스, X버스, 뭐 MSP, 예, I버스, 예, 그리고 이제 썸D, 뭐 썸H,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시리얼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S버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니까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버스는 처음에 이제 후타바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스카이도 이거를 이제 채용을 해서 자기들도 S버스를 쓰겠다라고 해서 예,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토콜의 특징은 인버티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시그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버티드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 디지털 방식의 데이터는, 아날로그와 틀리죠. 예. 아날로그는, 곡선의 값을 예, 곡선의 값을 이제 그대로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이제 모듈레이션하는 주파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에 따라서 끊어서 보내지만 이 디지털 방식은 보내주는 데이터에 이제 패킷을 정의를 하고 그 패킷 사이즈에 맞게끔 예, 데이터를 쭈루룩 한꺼번에 예. 디지털은 다 01, 01, 000, 111, 뭐 0 아니면 1 아닙니까? 그래서 01, 01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FC가 받아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 값으로 예, 16진수 뭐 010, 뭐 32비트 우리 이제 지금 FC를 다 쓰고 있으니까 32비트 값을 보내주면 이제 얘가 그 데이터를 이제 특정 우리 16진수나 10진수 예, 값으로다가 바꿔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패킷 안에는 뭐 이제 에러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CRC나 뭐 이런 패킷 데이터도 있고 패킷 정보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이제 패킷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식인데 그 패킷의 데이터를 거꾸로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예, 그걸 뒤집어서 예, 거꾸로 보내준다라는 건데요. 음, 그 거꾸로 보내주는 게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에 적재하는 게 받는 쪽 입장에서는 더 빠를 겁니다. 예.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받을 적에 1, 2, 3, 4, 5, 6, 7, 8, 9, 10을 똑바로 보내주면 받는 쪽에서는 10부터 들어올 거잖아요. 1부터 이제 받는데 1부터 쭈르륵 받는데 맨 끝에 데이터가 10인지 모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 받는 쪽에서 우리가 10부터 보내주면 10부터 들어오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지금 10개가 들어올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FC 입장에서는 이제 처리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S버스가 이제 그 레이턴시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그 보통 이제 S버스의 D16을 쓰면은 그 8개 채널만 썼을 적에는 9ms, 예, 9ms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16 채널 풀로 썼을 적에는 18ms 뭐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그 스펙엔 써 있어요. 예, 그런 정도 속도까지는 이렇게 낼 수가 있어서 다른 이제 뭐 그런 PWM이나 이런 것보다 리스폰스가 훨씬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S버스가 많이 쓰입니다. 예. 제일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인버티드 그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그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언인버트를 해서 우리가 이제 F4, FC에는 그 인버터가 없기 때문에 S버스 포트가 있는 데는 그냥 S버스에다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스마트 포트를 연결할 또 포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S버스나 스마트 포트가 별도로 없는 FC에서는 그 이제 소프트 시리얼을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프로토콜 수신기에서 핵을 해서 언인버티드 그 포트가 이렇게 이런 이제 여기 이제 RXSR 그 수신기인데요. RX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인버티드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에서 뽑아서 쓰면은 그 언인버티드 된 데이터를 거기서 바로 시그널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로스파이어가 있는데요. TBS에서 이제 이제 크로스파이어 자기들이 이제 프로토콜을 별도로 내놨는데 크로스파이어가 이제 좋은 게 이게 이제 속도도 빠르고 그 이제 에스퍼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스퍼스보다 더 속도가 빠르고 또 이제 에스퍼스의 최고의 단점인 이 텔레메트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텔레메트리를 별도로 빼지 않고 그냥 우리 조종기의 시그널에 같이 텔레메트리를 줄 수 있는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방향 통신을 하려면 이제 하프 듀플렉스를 써야 돼요. 그 반이중화 이제 그 방식을 써서 주파수의 반은 이제 보내는 쪽이 쓰고 반은 받는 쪽이 쓰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 데이터를 이제 보내고 받는데 그런 이제 처리를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파이어 뭐 쓰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아주 만족하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되게 비싸죠 지금. 가격이 이제 그 수신기 뭐 하나가 거의 이제 뭐 FC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사실 이제 저도 쓰고는 싶은데 비싸서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RX 프로토콜을 보면 아이버스 그리고 뭐 프라이스카이에서 만든 거 그 프라이스카이의 그 아이버스도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보내고 받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스버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MSP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리얼 프로토 일반적인 이제 시리얼 통신하는 케이블을
그 MSP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멀티 위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고, 그라프너의 그 썸디, 이것도 이제 에스퍼스를 본따서 이제 만든 그 이제 그라프너 프로토콜이고요. 이것도 근데 이제 얘도 근데 에스퍼스랑 비슷한데 얘는 이제 인버티드 되지 않은 프로토콜입니다.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라프너에 또 썸 H라고 있습니다. 썸 H가 그렇죠. 썸 H가 더 옛날 프로토콜이고요. 그 썸디를 더 많이 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F포트가 있고요. F포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스카이하고 베타플라이트하고 같이 만든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이 F포트는 이제 프리스카이에서 만든 거긴 한데 얘는 인버티드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하도 그 인버티드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프리스카이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인버티드 아니고 에스푸스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F포트라는 걸 베타플라이트 개발자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광범위하게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초기 단계고 아직 뭐 프로토콜에 대한 안정성이 확실하게 이렇게 인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프리스카이의 수신기 제품에서는 다 이 F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 베타플라이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F포트 설정 방법도 블로그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스펙트럼은 참 이 프로토콜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스펙트럼이 사실 이제 유명한 게 이 동시에 전송, 동시에 수신 할 수 있는 이 같은 2.4GHz의 우리 송수신기를 쓰는데 얘는 뭐 제가 언제 한번 그 스펙트럼의 동영상을 보니까 같은 2.4GHz 스펙트럼 조종기 DX6, DX9 뭐 이런 거 가지고 500대의 헬기를 동시에 날리는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동시에 날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켜놓기만 하고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500대를 갖다 놓고 몇 대를 이제 해도 나머지 것들은 영향을 안 받는 이제 이런 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주파수 간섭에 되게 독립적입니다. 주파수 간섭이 되게 좋고 내부적으로는 얘가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DSM2나 DSMX나 프로토콜이 하나의 그 백업 프리퀀시를 따로 잡고 있어서 두 개의 채널을 처음부터 아예 바인딩 할 적에 처음부터 두 개의 채널을 잡고 있어서 하나 채널이 만약에 간섭 난다 그러면 백업 채널로다가 넘기고 요새 매빅이 이제 DJI가 이 방식을 쓰는데요. 이제 2.4GHz하고 5.8GHz하고 두 개의 프리퀀시를 동시에 씁니다. 그래서 2.4GHz의 8개 채널을 가지고 쓰다가 자기가 여기서 간섭이 난다 싶으면은 5.8GHz의 채널로다 지가 바꿔서 또 수신합니다. 이게 이제 스펙트럼에서 처음 나온 적용된 프로토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 프로토콜 DSM을 만들면서 그 DSMX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되게 이제 이런 부분의 강점을 되게 부각을 시켰고, 그러면서도 속도도 이제 11ms로 되게 빠르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처음에 선풍적인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프로토콜이고요. 아직도 뭐 스펙트럼 하면 뭐 좀 지금 요즘에 말하자면 예전의 스펙트럼은 지금의 TBS 크로스파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그 좀 부자, 돈 좀 있으신 분들이 스펙트럼 조종기, 수신기 뭐 이런 거 쓰고 이러셨던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 조종기 딱 들고 나타나면 돈 좀 있으신 분, 뭐 프리스카이 뭐 이런 거 들고 나타나면 이거 어디 뭐 플라이 스카이 뭐 이런 거 들고 나타나면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제품이고요. 상당히 그 스펙트럼의 이 프로토콜은 좋은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의 세틀라이트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위성 수신기에서 백업 수신기로 달 수 있는 백업 스펙트럼 세틀라이트의 프로토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백업 위성 수신기를 메인 수신기 옆에 달아서 다이버시티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TX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스펙트럼부터가 이제 TX 프로토콜이었고요. 그 이제 그 TX 프로토콜은 이제 좀 전에 스펙트럼 프로토콜을 살펴보셨고요. 지금 이제 그 프리스카이 TX 프로토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카이 조종기, 그러니까 타라니스나 뭐 QX7 뭐 이런 프로토콜, 그런 이제 조종기에서 쓰는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D16을 가장 많이 쓰고요. D16은 D16을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D8, 보통 이제 D16을 쓰는 그 프로토콜에서는 수신기는 그 X4R, SB, 그리고 XSR, X8R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RXSR을 쓰고 있는데요. XSR 계열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드론에서는. 그리고 D8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D 시리즈와 이제 V 시리즈 리시버에서 쓰고 있는 그런 수신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D8과 D16이 이제 16 이게 그 레이턴시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D16을 쓰면은 이제 여기 18ms, 그리고 D8이 9ms 이렇게 나오는 수신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R12 이건 이제 롱레인지 그 R9 R9M 그런 이제 롱레인지용 리시버에서 수신기하고 리시버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에서 쓰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TX와 RX의 레이턴시를 이제가 사실 이제 중요한데요. 이 TX와 이제 RX의 레이턴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선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장치를 비행체를 조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폰스 레이턴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 프로토콜이 얼마나 잘 심플하면서도 정교하게 짜져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장치가 또 그리고 송수신기가 얼마나 잘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냐라는 게 이제 그 중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이걸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측정을 한 건 아니고 그 이제 남들이 측정해 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플라이스카이 i6X가 의외로 상당히 빠른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3ms, 예, 엄청 빠른 예, 속도네요. 거의 뭐 크로스파이어를 능가하는 예, 그 프로토콜 레이턴시를 보여줬네요. 예. 이게 뭐 상당히 싼 저가 조종기인데 저가가 알고 있는데 예,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니지의 예, 이볼루션이 14.6ms, 크로스파이어가 19.5, 프리스카이의 X10이 31. 예. 프리스카이 그 조종기가 이 레이턴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측정한 걸 항상 보면 항상 그 좀 그 타라니스도 그렇고 이 레이턴시가 안 좋다는 거는 키를 그 키를 딱 쳤을 때 데이터 시그널이 즉각 안 간다는 거거든요. 예, 즉각 안 가고 늦게 가니까 당연히 늦게 오고 예. 그런 처리를 좀 내부적으로 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스펙트럼은 의외로 DX6i가 예, 제일 늦게 나왔네요. 예. DX 아마 9은 좋을 겁니다. 예, DX6가 사실 제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조종기에 이제 얼마나 좋은 그 짐벌을 이제 짐벌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그 이제 주파수에 신호 갖고 보내주는 모듈레이터하고 예, 그 짐벌의 센서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 틀린 겁니다. 좋은 부품을 쓰면 그 예, 레이턴시는 짧아지는데 뭐 다 보니까 스펙트럼을 일부러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DX6하고 뭐 크로스파이어 그리고 플라이스카이에서 측정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우리가 그 RC에서 쓰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참고 문헌은 제가 그 오스카리앙의 웹사이트하고 그 드론 테스터 그 드론 트레스트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 두 웹사이트를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한번 그 오스카리 양이나 드론 트레스트 한번 웹사이트에 예, 거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우리가 그 비행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행을 잘하려면 이 장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비행기 파일럿이 그 우리가 이제 공군이나 뭐 비행 조종사가 됐는데 비행기 맨날 조종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내가 날리는 비행기 기체와 이 조종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비행 성능을, 좋은 비행 기술을 예,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걸 참고를 하셔서 보다 이제 향상된 예, 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예, 하기를 예, 간절히 예, 기원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그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코나루였고요. 유튜브 구독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